IQ가 9000이라도 못 찾던 연쇄방화범 등잔 밑이 어두웠는데 여기 이제 피해 현장 아니야. 가해자 집이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 범인을 잡을 결정적인 냄새를 의외의 근거리에서 맡게 되면서 영빈아. 네. 마스터 플랜. 별이 8군데. 아닌데. 8번째 지금 준비 중인 거고. 범인의 마지막 방화 장소를 알아내게 되는데 형사님. 넥스트 오피스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자신의 시그니처를 남기며 질렀던 방화. 그렇게 범인이 준비한 마지막 8번째 별을 밝히기 위해 범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할 더 큰 불, 더 큰 방화를 위해서 말이죠. SBS 금토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 오늘이 아니면 절대 말하지 못할 고백. 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주고 싶었는데. 선배, 아니 그냥 한번 껴보는 것도 안 될까?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복잡하네. 이거 김래원이랑 아니 저기 진옥이랑 썸 타는 거 아니었어요? 와 예쁘다. 내 반지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준비했던 도진의 마음. 되게 예쁜 반지네. 하지만 나 요즘 들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무섭다. 못 나올까 봐요. 못 나올 걸 각오 안 하는 소방관은 없어. 만약 못 나오게 되면 너를 못 보게 되잖아. 그게 무서워. 아니 잠깐만 왜 갑자기 이 장면이 나오지? 도진의 고백은 소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꼭 살아서 퇴근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너무 많이는 울지 마라. 선배, 응? 닿을 수 없었습니다. 안 나오지 마. 네? 오지 마. 아 이거 설마 아니 좀. 소방관 아저씨는 절대 불을 안 탄다 그랬거든. 그 아저씨 어디 있어요? 불도저처럼 가장 먼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도진. 너 소리가 그렇게 좋냐? 뭐래. 너 다 들켰어 임마. 에이씨. 티났냐? 내 심장이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하더라. 죽었던 내 심장 살려준 여잔데 좀 좋아하면 안 되냐? 나 서리한테 고백한다. 너 때문에 선수 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모두가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긴 그날 밤 복에는 이 슬픔을 잠시 묻어둔 채 이번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다시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후 1시 30분 두 화재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신고가 됐어. 우영지와 상가는 식당이 많아서 점심시간대 인파가 몰리는 곳이야. 그래서 소방관 대부분이 그쪽으로 출동을 했고 상대적으로 자재 창고는 그래서 인력이 부족했던 거고. 연막을 뿌렸다는 건디. 하지만 풀리지 않은 동시 화재의 수수께끼. 어떻게 동시에 두 군데의 화재를 내냐고요? 이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신고가 됐고. 저기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연쇄로 일어나는 강력범죄는 로널프 스타일이 많지. 방안은 다르죠. 과정 자체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해외에서는 부부가 함께 벌인 이런 사례의 사건들이 꽤 있었고요. 그렇게 어느 가능성 하나 배제하지 않고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어보니 연쇄방화부터 동시화재까지 줄곧 소방만 노렸잖아. 시그니처까지 남겼다. 이 정도면 노린 거네. 그 시그니처를 볼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줄곧 소방만을 노리고 있던 계획 범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공기가 남아 있었어요. 발견됐을 때 면체 벗고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공기가 남은 호흡기를 왜 벗었을까요? 누가 또 있었던 게? 또한 이번 동시 화재에서도 도진 형이 자재 창고에서 별 모양 화염을 봤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남겨져 있던 시그니처. 이렇게 도진이 죽기 전 남긴 비밀을 풀기 위해 복에는 많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도 가져라.
몸에 지니고 다녀. 목숨 구해준 카라비너는 부적이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게 어떻게... 야, 나라고 괜찮은 줄 알아?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호계의 말처럼 도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호계는 정신을 부여잡고 부검을 지켜보는데 선생님, 이건 부검 선생님이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집도할게요. 그렇게 도진의 몸에서 발견되는 특이점. 이게 뭐지? 왜요, 뭐예요? 성분 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죽기 전 도진의 입속으로 들어온 다량의 물질. 식도에서 멈췄다는 건 사망 직전에 체내로 들어간 거예요. 국가수 법의관 윤홍입니다. 홍도진입니다. 미안해요. 당신 몸에 칼 대서. 그렇게 눈물과 의문만을 남긴 도진의 죽음. 대원 소방서 화재 진압대 봉도진 대원 출동 완료하고 영원히 복귀합니다. 한편 붕괴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서리는 의식을 차리게 되고 호계와 함께 비석에 적혀있는 도진의 이름을 보게 되면서 도진의 죽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진의 죽음 뒤에도 아직도 옆에 있는 것 같은 도진의 빈자리. 여긴 제가 혼자 정리해도 될까요? 그래, 서리가 좀 해줘. 서리는 도진의 물품을 정리하게 되면서 도진의 책에 숨겨둔 봉투를 발견하게 되는데 태연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신입으로 들어온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아, 유서는 써놨고? 네? 유서요? 태원소 온 지 한 달쯤 안 됐나?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으면 유서 써놔. 그리고 사물함 깊숙한 곳에 넣어놓는 거야. 왜요? 출동 갔다 돌아오지 못하면 동료들 보고 찾아달라고. 돌아오지 못할 것도 예상해야 돼요? 소방 1년만 해봐라. 무슨 말인지 알 거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편지를 보게 되면서 도진이 깊숙이 숨겨놓은 진심을 듣게 됩니다. 설아, 혹여나 내가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그래서 네가 이걸 읽어보게 된다면 난 그저 네가 그 순간 내 옆에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도하고 있을 거야. 한편 호계는 도진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봉도진 대원님의 위와 식도 속에 들어있던 거 정체가 밝혀졌어요. 전부 양초를 구성하는 성분들이에요. 양초가 몸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억지로 구강을 통해 유입시켰다면 가해은이 남았을 겁니다. 가해자 DNA가 피부에 부착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화재로 피부 표피가 전부 탄화돼서 검출 불가능해요. 체내 유입 경위는 부검만으로는 특정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수의 힘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 하지만 그 동시 화재 발생 전날 밤에 내가 따라붙다가 놓쳤었거든. 네, 자재 창고 화재 발생 정확히 30분 전에 찍힌 거야. 방화범일 가능성도 충분한 거지. 호계의 수사망에 걸려든 용의자. 그 시각 서리는 도진이 나오지 못한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게 되면서 그가 남기고 간 의문을 풀어보려 하지만 화재 당일 현장에 있던 마중대 진압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 진압 도중에 2차 폭발이 있었다고 했어요. 추정 시간은 최초 발화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뒤고요. 더욱 풀리지 않는 그날의 진실. 모든 방화범은 방화 후 현장을 뜹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죠. 게다가 최초 발화점은 건물의 가장 동쪽이었는데 2차 폭발이 일어난 곳은 반대쪽인 서쪽 코너였고요. 의도된 2개의 발화점이었던 뜻이죠. 2개의 발화점 사이의 미싱 링크. 그게 바로 이 양초 아닐까요?
양초의 가장 큰 연소 특성은 그 규격과 사이즈에 따라 연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 화재라는 표현도 쓰죠. 두 번의 폭발 사이에 양초가 1시간을 버텼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그렇게 도진의 방식 그대로 미싱 링크를 풀기 위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소방과 경찰 그리고 국가수. 우리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어의 재구성이라고 해두자. 그럼 지금부터 방화를 재구성해볼까요? 한편 혹에는 진영사님이 압생 영장 하나 보낸답니다. 압세? 뭐야? 소방몰래 감시하던 용의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게 되는데 연쇄방화가 있기 2주 전 사전 답사를 했는지 도춘빌라 미중아파트 핫도그 트럭 이 모든 장소에서 핸드폰 신호가 잡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확히 화재 30분 전에 국수본 형사한테 목격된 인물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확인해 보니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 아닌 독고순 단장이었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불 끌어 갔으니까 기지국이 잡혔겠죠. 그럼 미수 현장을 어떻게 알고 나와? 그때까지 거긴 범인 말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한편 잠복 화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성분별 양초 제작 시작합니다. 연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성분의 양초를 제작하고 그래뉴 왁스 56.3도. 밀랍비즈 54.6도. 녹는 점이 가장 낮은 건 밀랍비즈예요. 이렇게 체내 흡수된 연소 촉진제 성분을 알아내게 되면서 체내 흡수된 연소 촉진제 검출 결과 나왔습니다. GCMS 검사로 혈액에서 케로신과 휘발유 성분 검출됐습니다. 촉진제는 케로신과 휘발유 혼유였겠네요. 이 촉진제로 실험하면 큰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재구성하려면 불을 질러봐야 하는데. 불 꺼줄 사람 부를게요. 케로신, 휘발유 5대5 혼유 촉진제 붓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방화의 재구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양초도 준비합니다. 시작할까요? 주변부 대류온도 높여서 1차 화재 이후의 상황 제안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자 하나둘씩 꺼져가는 양초들. 소이왁스 양초 완전 연소 실패입니다. 연소 실패입니다. 복사열에 의해 초가 먼저 녹아버리면 1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촉진제가 담긴 용기 역시도 불에 강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려운 거네요. 양초가 다 탈 때까지는 버텨야 하지만 폭발 이후에는 증거로 남지 않게 완벽하게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니까요. 결국 마지막 양초 하나만이 남게 되는데 고온 파라핀 양초와 제리캔 용기 실험 결과에 부합합니다. 만약 촉진제가 가득했다면 흔적도 안 남겠어요. 제리캔 중에서도 특히 군용 기름을 담는 통들은 휴대가 편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만 유증기에 의한 발화를 막기 위해 불에 강한 특수 소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알 것 같아요. 서리는 이 실험을 통해 풀리지 않던 비밀을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진 선배라면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인화성 물질에 꽂아놓고 발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양초로 만들어진 화재 지연 장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리의 말처럼 도진은 지하 공간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뭐야? 자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왜? 가야지. 치고 들어간다. 네. 자, 윤성이 우측, 태진이 좌측. 저게 터지면 다 죽을 수 있어. 내가 꺼야 돼. 그렇게 도진은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밖이 아닌 화재 지연 장치로 몸을 향했고 필사적으로 양초를 끄며 2차 폭발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건물의 반 이상을 덮어버린 불씨. 그렇게 도진은 선택했습니다. 다 사라지기 전에 증거 챙겨야 돼. 다 타버리면 없어지고 모를 증거를 자신의 몸 안에 직접 남겨두기로 말이죠. 선배. 안 돼. 놓지 마. 놓지
하지 마. 저거 지켜야 돼. 만약 도진 선배가 양초를 끄지 않았다면 제 시간에 폭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상자가 생겼겠죠. 도진 선배가 스스로 먹은 거예요. 이 사건의 화재 발생 시각은 조작되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증거를 남긴 거죠. 바로 자기 몸 안에. 타살도 사고사도 아니었어요.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한 소방관의 희생. 그게 이 죽음의 진실이에요. 그렇게 도진이 남긴 숭고한 양초의 비밀을 풀게 되면서 뭐야? 독고순 단장님, 방화범 아니에요. 공범일 가능성도 있어. 공범은 없어요. 동시화재 한 명이 한 짓이에요.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그 시각 도진을 찾아온 한 사람. 그리고 또다시 움직이는 범인. 설마 너냐? 아니겠지?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특수 양초고요. 특히 고온 파라핀 왁스 형태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종류라 제조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 나왔습니다. 됐어, 움직여. 그렇게 양초 성분 분석을 통해 제조사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서 양초를 주문한 사람의 신상을 알아내게 되는데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주소가 좀 이상한데요? 춘빌라. 그것은 바로 연쇄방화의 최초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서리가 구해준 사람 같은데요? 놈이야. 이제 세방화범이야. 자신이 일으킨 화재의 수모, 경찰과 소방의 수사망을 피했던 범인. 그 범인이 지금 자신을 구했던 서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제대로 찾은 거 맞아? 왜 그래요? 불안하게. 저 양상만이가 독고순 단장 전 남편이야. 게다가 이 사람 태원 소방서 소방관 출신이에요. 잠깐만. 그 고객분이 양초 추가 주문해서 어제 배송 완료됐거든요. 몇 개나 주문했어요? 30개요. 안나 들었지? 코드제로 발령해. 그리고 양상만이 위치부터 파악해. 이렇게 등잔 밑에 전 남편으로 숨어있던 범인의 은신처를 찾게 되면서 여기 이제 피해 현장 아니야. 가해자 집이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 보기의 눈을 피하지 못한 수상한 장소. 영필아. 네. 마스터 플랜. 별이 8군데. 아닌데. 8번째 지금 준비 중인 거고. 그렇게 마지막 방화 장소를 알아내게 되고 형사님. 넥스트 오피스텔. 그리고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던 한 사람. 단장은 그곳에서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기억해? 10년 전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화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에 사람 더 있어. 빨리 들어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하자.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상만의 지시에 따라 불길에 몸을 던졌던 소방관. 그 중심에는 범인 상만이 있었고 10년 전 그날도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던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냐고? 그날의 온도, 습도, 연기 냄새, 열기, 소리, 하다못해 피비린내 섞인 탄내까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동안 힘들었지. 설마 그래. 전부 나였어. 너도 같이 있었고. 그날의 사건을 다시 꺼내기 위해 그가 계획한 연쇄 방화.
내 핸드폰은 왜 들고 다녔어? 그 모든 숭고한 순간을 너는 나랑 전부 함께 했잖아. 신고하다고? 사람이 죽었어. 주차터. 그것도 너야? 너 그 자식 누군지 몰라? 그놈은 죽어야 돼. 뭐야 다 기억한다더니 거짓말이었네. 태원의 도시 개발을 위해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 벌였던 화재. 그 중심에는 연쇄방화의 첫 번째 용의자이자 희생자 조일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화재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방화형이 지금 없다고 수사 결론 났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이러니까 방화 가능성 있다니까. 몰라 그 일부러 불 지른 거잖아. 재개발하려고. 원주민 다 내쫓으려고. 말이 좀 지나치시네. 뭐해? 이렇게 상만의 폭력 사태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서 상만의 증오와 분노는 커져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목숨값이 5만 원이래. 5만 원. 우리 맨날 이렇게 뺑이 치는데 목숨값이 5만 원. 다 조일준 그놈이 돈 때문에 벌인 일이잖아. 근데 증거가 없었잖아. 심증뿐인데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니? 그래 다 그 말만 했어. 증거가 없다. 다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놈을 불구덩이에 넣어버린 거야. 그런다고 하늘에서 잘했다, 고맙다 하겠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 뭐 돌아오지? 다 죽었는데? 내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사라져? 죽은 동료들 가슴에다 묻고 그냥 이렇게 사라져? 그런다고 소방이 불을 질러? 어떻게 불을 지르냐고! 도진이가 죽었어. 왜 그랬어? 네가 아끼는 후배였잖아. 그래 봉도진이 훌륭한 소방관이 됐더라. 근데 걔 희생 뒤에 뭐가 남았어? 걔 죽고 뭐가 남았어? 진정한 소방관. 근데 걔 마지막 가는 길 참 쓸쓸하더라. 세상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 결국은 걔 죽음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을 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잊어버리지 못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기억할 큰 불을 지르는 것이 범인의 최종 계획이었죠. 10년 전 피 같은 내 동료들을 보낸 바로 여기에서. 그 시각 범인의 마지막 방화 장소를 알아낸 호계의 대처로 경찰과 소방 모두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원 투입해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피 유도해. 그 순간 잠깐만요.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그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대한민국 공군 폭발물 처리반 EOD에서 나왔습니다. 왜 폭발물 처리반? 기폭장치 절도법 행정. 태원구로 간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보자. 이번 방화 사건이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광범위한 발파 작업에서 발파국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모든 기폭장치에는 GPS 센서가 부착됩니다. 조금 전 그 센서가 여기서 켜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연쇄 방화범이 기폭 장치를 훔쳤다고요? 규모를 짐작할 수 없는 이번 방화 범죄의 심각성. 언제부터 이래요? 저녁 6시쯤인가? 그만해. 제발 이제 그만해. 도진이까지 보내고도 너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 그만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이래서 그 녀석이 필요했어. 송설. 너 설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제 좀 울분이 생겨. 너 미쳤어! 오늘의 불은 우리 소방 식구들을 위한 거야. 보란듯이 불 잡아내.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 최초의 여성 소방청장.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돈 몇 푼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게 해줘.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하늘의 별이 되게 해줘. 그와 대화할수록 온몸으로 느껴지는 광기. 독고순 단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차라리 너랑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개소리 집어쳐. 차라리 여기서 날 죽여. 그 시각 작전대로 소방은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하고 경찰과 요디는 숨겨진 위험물을 찾기 시작하는데 빠르면 30분 뒤에 화재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야?
양상만이 가지고 있는 양초가 화재 8시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아까 6시에 CCTV 먹통시키고 건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방화범이 노리는 게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거라면 여기 엘리베이터 통로부터 보시죠.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옥상까지 뚫려 있는 엘리베이터 수직 피트는 불길이 스택 이펙트로 순간적으로 번지는 최고 위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베이터에서 화재가 나면 금세 불길이 건물 전체에 퍼지는 겁니다. 8층으로 가. 아니, 너는 살아야지. 괴물 같은 방화범에 맞서 싸운 영웅이 될 거야. 그 시각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식을 차린 서리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 기세야, 빨리 문 좀 닫아. 인주야, 열쇠 좀 줘. 네. 안 돼요. 잠시만요. 열지 마, 잠깐만. 조용히 해봐. 송설. 진영사님, 뭐야, 왜 여기 있어? 문 열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나와.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난 괜찮아요. 근데 제리캔하고 문에 설치된 기계랑 전선으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 EOD가 도난당했던 기폭 장치였죠. 몇 개나 있어, 그거? 한 개요. 몇 개나 주문했어요? 30개요. 양초 30개나 더 있다 그랬는데.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가수 거기에 EOD까지 모두가 무력해지는 상황. 야, EOD 왜 안 와? 비키십시오. 그 순간 호기의 눈에 띄는 게시판 속 공사 안내 게시물. 분명 그의 마스터 플랜에서 보았던 방수 페인트. 여기. 옥상이야. 지영사님, 너 송설 옆에 있어. 그렇게 호계가 옥상으로 향하는 사이 EOD는 엘리베이터 내부 안의 상황을 확인하려 하는데 IEDG. 예. 철도당한 기폭장치 받고 인화성 물질에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스. 오케이, 퓨즈 와이어. 스위치 찾아, 스위치. 아씨. 평형계야. 평형계요? 평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진동이 느껴지게 되면 원통 안에 든 기포가 움직여서 퓨즈 와이어를 작동시키게 되고 그게 트리거가 돼서 바로 폭발합니다. 이거 IED예요. 그 순간 잠시만요. 여기 타이머가 시작됐어요.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4분 40초 남았어요. 다들 빨리 대피하세요. 시간 없어요. 안 돼. 야, 설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전원 통제선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저기요, 잠시만요. 반장님은요? 두고 나가? 데리고 금방 나갈게. 무전하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의 싸움 속 양상만! 그래, 잘 왔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니다. 기포기가 그쪽 왼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지금은 됐습니까? 네. 그리고 기계 장치는 위쪽 2시 방향에 있어요. 저 불 보이지? 이제 다 끝났어. 내 몸뚱아리, 내 희생으로 마지막 불이 완성되는 거야. 새끼야! 도진이가 기다린다. 가자. 하지만 반장님, 빨리 대피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재 지원 장치의 증거를 지켜냈던 도진처럼 모두가 이곳에 남아 모두를 구하려 합니다. 무슨 색 좋아합니까? 네. 시간 없어요. 빨리요. 무슨 색 좋아합니까? 빨간색만 빼고요. 피를 하도 많이 봐서.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 지영사님, 호계의 진심 뚝배기 한 방과 함께 호계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끝내기로 합니다.
끝났어. 그렇게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과수 EOD까지 모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막을 수 있었던 범죄. 그 중심에는 도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진과의 약속대로 연쇄 방화범을 잡은 그날 밤, 생각에 잠긴 서리를 호계가 찾아오게 되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두 사람 모두 꺼낼 수 있었습니다. Across the way 혼자가 아니라는 걸 행복한 너 그걸로 충분하니까. 진영사님은 태원 처음 올 때부터 저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내가? 솔직히 끌렸던 건 맞아요. 아니 무섭게 끌렸어요. 되게 자제해야 될 정도로. 머리 왜 이래 이거? 처음 쓰는 사람한테는 부작용이죠. 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인 거 알아요? 뭐야? 나 성살이 나 좋아해?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나도 성살이 좋아. 내가 왜 지금 고백하는지 알아요? 나를 엄청 좋아하니까. 당신 10분 뒤면 기억 하나도 못할 거거든요. 호계가 태어내 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특별했고 운명 같았던 순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형사님도 그 한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찾은 것 같아요. 형사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찾겠어요. 도진 선배한테 미안해서. 그쪽이 솔직했으니까 나도 한 번만 얘기할게. 찾았다고 생각했어. 나도 그 한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어. 다른 남자 때문에 울면서. 이 사람 그만 울리라고 한대 이 자식 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네. 나도 불도저 벌써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 너무 오래 울지 마. 나 태원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렇게 호계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호계가 자리를 비우게 되자 또다시 태원은 시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버리고 갔노? 다행히 고양이 발톱 밑에서 사람 피부에 표피세포가 검출됐어요. 가해자 DNA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의심스러운 사람들 DNA 먼저 따올게요. 조심하세요. 꽤 많은 살인범들이 내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빨리 잡아야죠. 지 형사님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경인 진호계. 그렇게 이번에도 가장 호계스러운 타이밍에 호계스러운 방법으로 지금 저는 국수본에 못 올 것 같습니다. 태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급하게 가봐야 될 데 있어요. 죄송해요, 국장님. 중서. 날 막 어디 가는데? 형사가 가긴 어딜 가, 인마. 범인 잡으러 가지. 한편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호계와 마태와 야경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화장실부터 들르십시오. 인성식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물건 넣은 선물 가져다 놨습니다. 30분 안에 신장을 셧다운 시킨답니다. 언제 나옵니까?